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소문 내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고. 그거 뭐 어떻게 그거 공개합니까? 공개 만드는 거야? 유미카츠가 프랜차이즈 대표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내가 네. 30초간 유미카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네. 30초 넘어 딱 잘려요 그냥. 네. 유미카츠 자랑 첫 번째부터 한 5가지 정도. 네. 다른 돈가스 집보다 유미카츠를 손님이 가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여기를 가맹점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유미카츠가 좀 장점인 이유는 이제 셀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획기적인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고, 네. 또 제주산 생등심을 이용한 네. 또 등심이지만 안심처럼 부드러운 돈가스 육질, 네. 그리고 손도끼 모양의 토마호크 카츠, 네. 그다음에 또 세계 최초 떡볶이 위에 돈가스를 올린 돈가스 떡볶 카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그리고 또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또 돈가스 시장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약간 트렌디한 것 같은데? 뭐 좀 트렌디하게 만들어야 또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고 또 사진 찍기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크게 차별점이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차별성이 있습니다. 유미카츠 자랑 끝난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뭐 자랑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점주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 네, 제가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해도 그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남이 소문 내주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설득력 있고 네, 제가 얘기하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기회를 줬으니까 해야지. 네. 제주 흑돼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제주 흑돼지 많이 쓰지 않아요? 흑돼지 많이 쓰죠. 네. 근데 이제 흑돼지를 너도 나도 쓰다 보니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주산 생등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생등심? 네, 아무래도 이제 흑돼지가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개체수 한계가 있어서 네, 좀 이제 백돼지랑 좀 섞이는 부분이 뭐 불가피하게 좀 생길 수. 그게 들어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소비자들은 알아볼 수 없겠네. 아니 흑돼지라고 해서 고기가 까맣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백돼지든 흑돼지든 생긴 건 똑같은데 다만 흑돼지가 애들이 좀 작아요. 흑돼지들은 원래 좀 애들이 좀 작은 애들이라 쉽게 말하면 그 빵이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흑돼지 작아요. 네. 근데 우리 집에도 지금 흑돼지 두꺼운 거 들어오는 건 그 흑돼지 아닌가 보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지금 도축량이 딸려갖고 원래는 뭐 한 3개월인가 6개월 키워갖고 도축을 하는데 하도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그 개월수 미만 된 애들을 도축해버리니 조금 작은 애들이 좀 출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돈가스 식당을 하잖아요. 네. 가장 중심 쪽 돈가스 식당을 내가 누군가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고기가 제일 중요할 거고, 고기 다음에 고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돈가스 식당의 포인트가 고기다. 네, 고기 중요하고 고기 다음에 빵가루. 이 정도가 이제 어쨌든 음식 본질적인 부분에서 고기랑 빵가루랑 소스가 거의 다잖아요. 사실은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뭐 반찬이 사실 뻔한데 뭐 깍두기나 단무지나 아니면 뭐 샐러드 해봐야 양배추나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런 거 먹으려고 가는 손님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 빵가루 있잖아요. 네. 빵가루 직접 갈아요? 빵가루 직접 갈고 싶은데 이 공간적인 제약과 그렇지. 거기서 갈 수 없지. 네, 또 저는 또 프랜차이즈 사업 아닙니까? 네. 손님 소비자한테 빵가루 가는 기계를 구매하라고 해서 빵을 갖고 가서 가르라고 하면 그 누가 프랜차이즈 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빵가루 뭐 특별한 거 써요? 빵가루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일본식 습식 빵가루. 네. 옛날에 이제 경양식은 코알라? 보통 신일? 어디 그 거예요? 땡땡 빵가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뭐 어떻게 그거 공개합니까? 공개 만드는 거야? 네. 저희 가맹점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스는 뭘 써요? 소스 저희가 이제 또 한 30년 경력의 셰프님한테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미팅을 좀 하는데 소스가 좀 고민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못 쓰냐 했더니 지금은 아직 그때 오픈 전이었으니까 소스 개발 안 하고 샘플로 그냥 뭐 시켰더니 오뚜기가 왔다. 근데 자기가 레시피를 3개를 줬어요. 하나는 들어가는 게 10개 미만, 하나는 20개 미만, 하나는 한 3, 40까지 들어가는 재료를 이제 줬는데 3, 40까지는 절대 못하겠고요. 중간 거 하다가 한 10개 미만 들어가는 레시피가 들어가는 재료 대비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러면 음식 쪽에서는 그 3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거면 뭐 돈가스 창업을 할 때 그거면 돼요? 아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제 개인집들을 많이 다닐 때 거의 그거를 보고 가죠.
보시면은 뭐 되게 유명한 뭐 합정동에 뭐 카와카츠, 크레이지카츠, 연돈 이런 데 갈 때 뭐 서비스 얘기하나요? 절대 없어요. 네. 지금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가보시면 뭐 복장이 어땠고 서비스가 어땠고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고기 육질이 어땠고 빵가루가 어땠고 소스가 어땠다. 요거밖에 얘기 없어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렇지, 네, 그게 다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파사드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보여준다. 핵심은 그거죠. 저는 대부분의 음식점의 핵심은 돈가스 집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집이라도 핵심 음식의 먼저 본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돈가스 식당에 네. 돈가스 식당이 다른 식당보다 해야 될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타격이 크진 않았어요. 타격이 많지 않았다. 말씀드리자면 유미카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너무 있는데 힘들었나? 그냥 돈가스라고 얘기할게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일단은 많지 않았던 이유. 일단은 뭐 오피스 상권이든 유흥 상권이든 어쨌든 사람이 점심은 먹어요. 그렇죠. 뭐가 됐든 저녁에 고기랑 술을 뭐 안 먹더라도 그렇지. 점심은 해결해야 돼. 직장인들이건 뭐 하던 예, 점심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매출이 예를 들어서 점심 매출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홀이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게 포장이랑 배달로 좀 이렇게 메꿔져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존재했던 게 또 결과로서 나와 있고 그리고 저녁도 손님들이 아무래도 저녁은 집에 가서 먹기도 하지만 파크도 먹을 수 예, 있지. 식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식사랑 술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술은 그냥 뭐 다음에 먹자 해도 되는데 밥은 좀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심밥이든 저녁밥이든 밥이기 때문에 이건 매출이 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네, 식사라는 돈가스 개념으로 봤을 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나 뭐 어떤 시국이 와도 좀 꼭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의식주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유미카츠 가맹점주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전화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김 모신가요? 네, 그거요. 보고 계시죠? 네.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장점 중에 또 다른 게 있나요? 돈가스 매장이 다른 식당보다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시국에 장점이 있다. 아니면 뭐 꼭 코로나 시국이라기보다는 근데 돈가스는 자체가 이제는 홀하고 배달하고 그 사이에 포장까지가 밸런스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배달과 포장과 그러니까 홀 영업이 네, 밸런스가 좋다. 보통 삼박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뭐 유흥 쪽 얘기를 하지만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불가피하게 지금 배달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뭐 역전할머니도 지금 막 배달의 민족에 올라와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뭐 하긴 하지만 잘하는 분들 잘하겠지만 사실 역전할머니에서 배달을 해야 뭐 그게 밸런스가 분명히 안 맞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어쩔 수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삼박자가 좋다. 네. 또 있나요? 장점이? 일단 아까 제가 전문직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돈가스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저희 채용할 때 그냥 진짜 막말로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있으면 정말 채용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이 돈가스 업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내려가는 시기다라고 좀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연락하신 적 있죠. 네. 네. 매출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이제 매출이 내려간 이유가 지금 전문직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너도 나도 다 한다는 거지. 그렇죠. 문턱이 좀 낮죠. 네. 그래서 배달하는 업체에서 그냥 치킨을 하더라도 돈가스 하는 집들이 많아요. 나도 떡볶이는 돈가스 하는 집들이 많고 이런 면에서 좀 그게 단점 아니에요? 돈가스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나 삼겹살을 다 할 수 있고 돈가스 다 할 수 있는데 네. 약간 저는 한 꼭지 다른 퀄리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치킨집에서 돈가스를 하면 대부분 그냥 받아 쓰는 그런 돈가스 쓸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돈가스집에서도 치킨집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받아갖고 그렇지, 적당한 거 받아 쓰면. 근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전문적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 가나 만약에 배달시킬 수 있다면 굳이 치킨집에서 돈가스 배달? 예, 하다 보면 샵인샵이라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죠. 차별화된 상품이 있으면 네. 힘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죠. 힘이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그래 맞아요. 그거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삼겹살집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차별화된 상품 가지고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장기훈 대표님 그동안에 벤치마킹 어마어마하게 다니셨잖아요. 네. 그 추천하는 식당 좀 그러니까 창업자들한테 이 식당 한번 가봐라. 네. 왜 그 식당을 가봐야 할 이유. 딱 그래서 3개 정도만 좀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서울에도 하나 나오긴 했는데 네. 담양 쪽에 가시면은 쌍교 숯불갈비. 담양의 쌍교 숯불갈비. 네. 왜 거기 왜 추천하는 거예요? 일단은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네. 네. 사람이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가잖아요. 네. 가서 이제 보면은 거기는 숯불갈비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화로가 있고 뭐 고기를 구워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석갈비라고 해갖고 다 익혀갖고 돌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죠. 다 익혀서 나오는 거죠. 네. 거기 가보시면 여기 이거를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서울에 갖고 올까.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손님 중에 어. 한 20%는 벤치마킹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또 한 군데. 또 한 건데 요즘에 뭐 서울에서 좀 핫한 현기아타운 지금 확장력이 엄청나고요. 일단은 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소비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느냐, 뭐 술을 드실 거냐, 아니면은 그냥 식사 위주로 할 거냐인데 확실히 여기는 이제 지불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장에서 손님한테 주는 가치의 어떤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 네, 뭐 반찬도 굉장히 정갈하고 음식도 맛있고 또 서비스나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한 군데. 인천의 용현동에 가면 그 짝갈비집이 하나 있습니다. 용현동 짝갈비집? 네, 나사장내 한우 짝갈비인데 아, 일단은 한우인데 가성비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상차림도 이 가격에 비해서 엄청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데 양도 푸짐한데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요. 저희가 최근에 유미카츠가 카카오 선물하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선물하기가 진행되면 저희 회사 다 같이 거기 가서 회식하게 됐어요. 뭐 저도 가도 되나요? 아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는데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나갔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할 얘기요? 네.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지금 다들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뭐 시국도 많이 좋아질 예정이고 네. 네, 힘들다고 저는 그냥 막 한탄만 하시면 뭐 바뀌는 게 없는데 자기 정신만 피폐해질 것 같으니까 그럴 때 그냥 구석에 계시지 마시고 좀 나오셔서 좀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 주시고 뭐 저도 뭐 연락 주시면은 뭐 상담은 아니고 그냥 뭐 차 한잔 할 수 있는 정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뭐 저는 시간 많아요. 지금 이거 끝나고 두 사람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막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 얘기하고 뭐 하다가 마음 맞으면 뭐 유미카츠도 좀 하는 거고. 힘든 시국이지만 다들 힘내시고 네.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또 한 1년 있다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유 뭐 6개월 뒤에 나오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 저희 유튜브에 나오셨으니까 네. 그 장기훈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네. 레시피 하나 저한테 주셔야 돼요. 저 레시피 없는데요? 아, 그거 안 돼요. 레시피 하나 공개하셔야 돼요. 그 레시피를 식당 성공의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꼭 주시는 약속. 제가 그러면은 응. 제가 지금 전집 10년 했는데 네. 11년 차거든요. 네, 전집만.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김치전은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김치전 레시피 따로 있어요? 김치에다 밀가루 넣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레시피가 답이 없는 거고 제가 쓰고 있는 레시피를 하나를 제가 식당 성공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네네. 네, 근데 사실은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김치에 밀가루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조금 더 넣고 뭐를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상업화 시킬 수 있는 그냥 비 오는 날 엄마가 부쳐주는 거 말고 그렇지. 네, 이거 갖고 막말로 장사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드린다는 건데 김치에다 밀가루 넣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저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죠. 약속했어요. 네, 이거 방송 되는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